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자연을 찾아 견지 낚시를 즐겨봅니다. 견지 낚시 동호 회원들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낚시법인 견지 낚시를 배워보고 홍천강의 풍류를 만끽해봅니다. 작년 4월 강원도에 큰 피해를 입힌 대형 산불 약 1760헥타르의 산림과 주택이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해버렸는데요. 봄철을 맞아 시작된 산불 피해지 나무 심기 사업, 그 현장을 담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우리 지역에는 어떤 먹거리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 쇼핑몰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믿을 수 있는 우리네 먹거리 함께 만나보시죠.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14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명수입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TV나 컴퓨터 또 스마트 기기와 같은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눈 건강이 정말 주의하게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게 되면 이 눈 깜빡임 횟수가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적일 때는 뭐 15회에서 20회 정도 1분의 눈 깜빡임 횟수가 그 정도가 되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한 5회 정도로 준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네, 사실은 눈을 깜빡여주면 눈물 막이 형성이 돼서 안구를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이 눈을 깜빡여주지 않으면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눈을 많이 깜빡여줘야 된다고 해요. 맞습니다. 요즘 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눈 건강에 정말 잘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려면 장시간 화면을 보는 거에 삼가시고요. 눈 위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서 온찜질을 해주시면 안구를 보호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눈의 피로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개강으로 요즘에 또 그 스마트폰과 같은 장시간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블루라이트 차단 보호 안경이나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시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건강에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가족 눈 건강까지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형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아주 저번과 같이 싱그러운 봄 소식 가져왔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박진영 리포터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봄을 제대로 느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해봤는데요. 찾았습니다. 뭡니까? 바로 견지 낚시입니다. 견지 낚시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겨울철에 많이 하는 약간 비틀어져 있는 낚싯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봄보다 겨울철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러게요. 사실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견지 낚시는 사실 계절을 타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이 견지 낚시, 우리의 전통이죠. 오늘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방송 아이템을 찾던 제작진의 눈에 딱 포착된 영상 하나. 우와, 진짜 크다. 지금 저 짧은 낚싯대로 거의 낚싯대만한 물고기를 잡은 거 보이시죠? 궁금해서 못 참겠다. 달인을 찾아 바로 홍천강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저도 가르쳐주세요, 스승님. 영상 속 달인이 즐겨 찾는다는 홍천군 서면 홍천강. 와, 진짜 여기 계시네요. 그런데 이분들 낚시를 한다기보다는 캠핑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저기요, 낚시하러 오신 거 맞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낚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캠핑장 아닌가요? 우리가 또 이렇게 자연에 왔으니까 자연과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타프를 쳐놓는 게 아무래도 좋잖아요. 하루를 지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은 견지낚시 동호 회원들인데요. 견지낚시는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기보다는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치고 지그시 한 곳에서 즐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할 때 풍경도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네요. 홍천강으로 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보시는 것처럼 풍광이 너무 빼어나잖아요. 물 맑고 풍광 좋고 뭐 견지낚시만 해도 최고죠. 고기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오면. 자리를 폈으니 이제 각자 챙겨온 낚시 장비를 꺼내는데요.
와, 장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과하게 보이긴 한데 안전해야 되니까 취미생활하다가 목숨하고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항상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저체온증 걸리지 않게 웨이더 또 그다음에 이끼나 돌에 발이 걸려서 다치고 돌불에 다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펠트가 달려 있는 계류화 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혹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떠내려 가더라도 내 최소한의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구명복, 구명조끼 저 구명조끼. 이게 있어야 이제 네네. 낚시를 할 수 있는 진짜 멋있죠. 어허허. 낚싯대는 아니고 이 막대기는 또 뭔가요? 이게 수장대라는 거예요. 꽂아 넣는 거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이렇게 튼튼하더라고요. 물 하류 쪽에다가 이거를 깊이 박아 넣어서 우리가 이제 버팅기게 되면 물 속에는 한 이런 느낌으로 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 지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직군한테는 수장대, 구명복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저렇게 삐까번쩍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보이죠? 빈티지. 우린 이걸로 갑니다. 빈티지로. 얼마나 튼튼한데. 보시죠. 폼 나나요? 장비 풀 장착하고 위풍당당하게 홍천강으로 출정합니다. 기다려라 누치야, 잉어야, 견지 원정대가 왔다. 그런데 장비가 진영 씨 장비랑 비교가 풀세트로 안 지금 돼요. 약간 삐까번쩍하신데 빈티지입니다. 약간 장비빨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낚시나 이 레저 스포츠는 장비빨입니다. 일단 장비빨. 장비 부심. 아니 그리고 이 낚싯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견지대라고 하죠. 네네 견지 낚싯대. 제가 예전에는 네. 3,000원, 5,000원 주고 샀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도 그 정도인가요? 한철 잠깐 우리 철렵할 때 쓰는 건 있는데 입문자용으로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처럼 매니아층으로 넘어오면 전문적인 견지 낚싯대를 쓰는 게 좋죠. 아 이건 낚싯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견지대가 아닌데요? 그렇죠. 와 네, 한번 좋아 짐통이니까 보입니다. 잡아보세요. 이거 스틸로 짐통이라고 돼가지고. 해요. 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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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잡이 짐통 이렇게 보이죠. 와 근데 아니 이렇게 가볍고 네. 약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이만한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냐? 근데 여기에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힘세에 네, 따른 네, 그죠? 네. 네, 여기도 힘세가 분명히 들어가죠. 드랙이 요 설장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틀어지면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고기가 물었을 때 이렇게 일자로 휘지만 이게 트위스트가 돼요. 이 설장에 의해서. 예, 예. 그러면서 이 라인이 탁탁탁탁탁탁 차고 나가면서 드랙이 걸리죠. 이렇게 같이. 거기에다 이제 하나 플러스 원은 우리 이제 사람 몸, 손, 이 동작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메커니즘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메커니즘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세계인들도 놀라요. 이게 우리 선조들의 예, 예. 선조들의 역사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 지혜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한 낚시이기도 합니다. 이 견지 낚시가. 본격적으로 물속으로 들어가 포인트를 찾습니다. 물살도 거세고 강바람도 거세고 하지만 베테랑답게 금방 좋은 포인트를 찾아 수장대 고정 완료. 이제 물고기들이 모여들도록 찐 깻묵 밑밥을 조금씩 물에 풀면서 미끼를 띄운 낚싯바늘을 흘려보냅니다. 견지대가 작고 알록달록해서 꼭 연날리기 하는 것 같죠? 근데 간단해 보여도 이게 다 스킬이 필요한 겁니다. 낚싯바늘이 너무 가라앉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떠다니지도 않게 라인이 팽팽하게 유지되도록 물살을 잘 타야 하는데요. 그렇게 강물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물아일체의 경이지. 액티비티 하잖아요. 물살을 몸으로 맞으면서 하니까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다 낚시도 물고기 이제 잡고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아서 실제로 뭐 회도 먹고 그런 재미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좀 조용하게 그러니까 물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좀 마음이 편안하게 예,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낚시의 결과보다는 과정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풍류겠죠? 이 견지 낚시에 가장 큰 그런 매력이 있을까요? 저도 전 장르 낚시를 하는데요. 고기마다 시즌이 있는데 이 견지 낚시는 시즌이 없습니다. 365일 가능하다는 점. 그게 큰 매력입니다. 그럼 혹시 사계절마다 다 이렇게 어종이 다른가요?
아니요, 보통 이제 누치가 주 어종이고요. 봄하고 가을에는 잉어, 그리고 겨울에는 송어도 잡고요. 견지로. 연어도 잡으러 가고요. 가을에. 저렇게 큰 것들을 다 잡을 수가 있군요. 그러게요. 네. 도시의 빽빽한 건물들, 삭막한 사무실 안에 있었다면 몰랐을 봄이 자연의 품에선 무척 역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생명을 가득 품고 흐르는 강물과 지철에 피어있는 야생화들, 왜 낚시하면 힐링된다고 하는지 보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왔어요? 신호 왔어요? 드디어 영상 속에서 봤던 그 물고기를 실물로 영접하나요? 오, 보인다. 잡혔어. 야, 바디거리가 한박 웃음을 지으시네요. 네. 쏘가리인 줄 알았어. 야, 옵니다. 누치나 쏘가리는 아니지만 첫 수치곤 나쁘지 않은 끄리. 이야, 끄리치곤 정말 큰 놈인데요. 화면으로도 손맛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크네요. 그러게요. 예. 근데 잉어를. 달인, 지금 벌써 끄리를 풀어주잖아요. 아, 그냥 놔주셨군요. 네. 네. 저도 가르쳐주세요. 혹시 이제 제대로 배워볼 건데 네. 들어가기 전에 약간 좀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주의할 점이 좀 있나요? 체력은 국력이니까요. 당연히 하체가 약간 받쳐줘야 되거든요. 하체. 네. 들어가시면 물살이 물살이 정말 약간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걸 버텨내야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력은 비축해놔야 국력이다. 됩니다. 그렇죠. 가보실까요? 네, 들어가 보실까요? 어디 홍천강의 풍류를 즐겨보자 하고 입수했는데 실상은 바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네. 태풍이야 뭐야? 혹시 홍천강이 지금 저 초보라고 텃세 부리는 건 아니겠죠? 바다도 아닌데 정말 파도를 봤어요. 후퇴. 너무 춥고 바람 많이 부니까 누가 누구 호수를 하는군요. 와, 밖에 나오니까 살 것 같아. 지금 나 너무 좋아요. 바람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은가 네. 봐요. 이렇게 예. 느껴지고 할 때는 진짜 너무 좋아요. 아무 생각 안 나고 이 당기는 맛도 있고 그냥 이 모든 게 좋아요. 바람도 좋고 공기도 좋고 맞아. 같이 하는 사람도 좋고 그냥 와서 도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그냥 다 날리는 것 맞아. 같아요. 진짜. 맞아요. 물살에 태워버려. 태워버려!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고 물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네, 물소리도 좋고 지금 고기는 안 나왔지만 고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네, 힐링하러 왔기 때문에 정말 근데 힐링하고 왔습니다. 발이 오늘 노래는 안 부르시네요. 발 다 젖었죠. 예, 처음으로. 그 정도 여유는 없으신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장비가 찢으면 안 돼요. 바지가 젖었네요, 다리가. 어떡해요. 바지가 젖었습니다. 빈손이면 어떻고 젖었으면 또 어떻습니까? 대자연의 에너지를 듬뿍 받았다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출조. 잊혀져가는 시골 풍경이 아니라 꾸준히 사랑받으며 발전한다는 점에서 견지낚시는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전통입니다. 여러분도 견지낚시로 우리 산하의 풍류를 즐겨보세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낚시는 아주 정적인 스포츠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 수장대 잡고 그 강한 물살 맞으면서 네. 이렇게 물고기랑 씨름하는 모습이 상당히 역동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네네. 우리 달인 박정훈 씨는 예. 이 견지 낚시를 접하기 전에는 정말 회사에서 FM대로만 살아오셨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집 회사만 하시다 보니까 네네. 회사 선배님이 너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냐. 좀 취미를 가져보자 해서 그때 따라간 게 홍천강인데 아직까지도 이 견지 낚시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운명과도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사실 견지 동호인들 보니까 강물에 이 발을 담그는 순간 콘센트에 코드 꽂은 것처럼 충전이 확 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자연의 에너지를 이렇게 받으시면서 일상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전통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건강한 취미 이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영동에서 온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이 산이 검게 그을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민둥산이 된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림 복구가 시작됐다고 하죠? 맞습니다. 예. 산불이 진화가 되고 바로 복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좀 더 넓은 면적의 나무를 심고요. 숲을 가꿔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피해 면적이 넓었다 보니까요. 이 복구 현장도 굉장히 분주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나무 심으러 함께 떠나보시죠. 지난해 4월 4일 강원도에 큰 피해를 입혔던 대형 산불.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진 불길은 소중한 터전을 잿빛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날의 흔적들은 여전히 우리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1년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봄. 황량한 땅에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한 산림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어린 묘목을 심으며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잿빛을 초록빛으로 물들이는 현장 속으로 떠나볼까요? 이곳은 1년 전 산불 피해를 입었던 동해휴게소 인근입니다. 지금은 불에 탄 나무를 모두 벌목해 맨 땅이 드러났는데요. 봄이 오자 다시 초록빛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구규림 영림단의 활약 덕분인데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산림청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기능사 교육을 소정에 마치고 그래가지고 단을 조정해가지고 각종 일련의 나무 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숲 가꾸기에 대한 모든 작업을 다 이제 일관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묘목낭의 나무들을 옮겨 담고 산지 곳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줍니다. 그런데 나무가 많이 어려 보이는데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소나무는 이 정도면은 아주 적합합니다. 이제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대묘로 생산하면은 경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활착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묘를 용기묘를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산지에다 심으면은 활착률도 좋고 생장도 잘 됩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산림을 복구할 때는 보통 2년산 용기묘를 사용합니다.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심어놓기만 하면 잘 자란답니다. 네, 여기는 일단은 해송, 그다음에 화백, 그다음에 소나무 이렇게 세 가지를 심습니다. 근데 해송 같은 경우는 바닷가랑 여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해송을 심고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화백을 심습니다. 화백은 요즘 한창 미세먼지 저감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화백을 심고 상단부 쪽에는 이제 저희가 이쪽 지형에서 또 소나무들이 또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나무를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심고 있습니다. 화백나무는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방화림에 속합니다. 비교적 화재에 강하기 때문에 산불이 퍼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산 중턱에 띠처럼 화백을 둘러 심고 위쪽엔 소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어머니 금방 심으시네요. 예. 많이 묻잖아요. 뭔가 다른 분들하고 하는 게 좀 다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얼마나 심으셨어요? 한 20년 됐죠. 20년씩이나. 저 나무 심는 거 네. 한번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가르쳐주면. 네. 예. 이게 간격도 있나 예, 보죠? 간격 있어요. 간격 얼마나 돼요, 간격이? 180. 180cm? 예. 지금 어디 하기 좋은데? 어디쯤 가야 돼요? 요즘 하지. 이쯤이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유, 긁어 내리세요, 마른 거. 일단 말고 많은 걸 긁어내리고. 네, 싹싹 긁어. 그리고 거기 이제 파세요. 본땅이 나오면. 예, 예. 정도 됐나요? 예, 이걸 입히면 저가니까 이걸 약간 제키면서 네. 구멍이 넓어지면 한 번 더 찍어 보셔요. 한 번 더 찍어. 한 번 더 찍어요? 예, 그리고 제키고. 아, 예. 이렇게 심고. 예. 그래 놓고 요 앞에 당긴 저주눅을 자신력을? 여기다가 꽁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른 흙을 예, 요걸 뒤에 거 조금 더 당기고 이거 당기고 예. 마른 흙을 덮어주고 요거 살짝 밟으면 밟으면 예. 살짝만 그 예전에도 심으셨다면서요? 여기 똑같은 자리에. 예, 옛날에는 여기다가 그거 나무를 심었어요. 벚나무. 네. 벚나무 심었는데 큰 거를 나무 심었는데 그게 다
땅이 안 좋았는지 벚나무가 그렇게 못 살았더라고요. 근데 소나무가 올라와서 컸는데 불이나 다 죽었어.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그때 키웠는데. 마음이 아프죠. 풀 깎고 다 해갖고 그래놨는데 다 키워난 거를 불 나갖고 이래갖고. 20년 동안 애써 숲을 가꿨는데 또다시 잿빛을 마주한 사람들. 산불의 비극은 언제까지 되풀이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허탈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묵묵히 나무를 심습니다. 이게 저 어린 나무 같은 경우는 풀베기 작업을 약 한 5년간 해줍니다. 침수수 경우에. 그리고 5년간 해주고 또 그냥 자랄 수 있는 기간을 한 3년에서 한 5년 두면은 작감목과 같이 경합을 하면서 큽니다. 그 다음에 5년 후에 가가지고 치수무육이라는 그 작업 명칭이 있는데 작감목을 싹 제거해주고 어린 나무도 불량목을 솎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 따기도 해줘서 수영 발달도 시키면서 그래도 수고 생장을 시키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계속해서 연중하고 있습니다. 산림복구에 쓰인 묘목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곳은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양묘 사업장입니다. 어린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고운 연두빛에서 싱그러운 봄이 느껴집니다. 온실 속에서 이제 막 싹을 틔운 소나무도 보이네요. 이게 작년에 산불이 꽤 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 산불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작년 2019년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은 약 2,487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작년에도 이제 조림 사업이 얼마 정도가 됐어요? 2019년에는 190헥타가 복구 조림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네, 2020년에는 895헥타 복구 조림될 예정이고 2022년까지 총 4년에 걸쳐 모두 복구할 예정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 복구가 시동을 걸었으니 양묘장의 하루도 바쁘게 흘러갑니다. 어린 묘목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여기는 스마트 양묘 시스템 작업실이거든요. 그리고 용기묘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장입니다. 한마디로요. 그 뒤에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식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이제 노지묘일 경우에는 이제 제초나 이런 게 인력 소모가 많아서 용기묘를 할 경우에는 인력 소모가 적거든요. 관리 측면도 편하고요. 여기 이식 작업한 나무들은 네. 어디서 크게 되나요? 밖에 이제 야외 생육장 시설 저희들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기에 옮겨 심은 묘목은 다시 야외로 이동합니다. 1년에서 2년간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아야 출하가 가능해지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소나무부터 벚나무와 과실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묘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기림 이제 그 관리소 조림용으로 이제 수급이 되는데요. 이제 그 벌채지나 아니면 산불 피해 보건용 쪽으로 이제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나무를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스마트 온실 시스템입니다. 맞아요. 저희들 이제 스마트 양묘 시스템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시설 하우스입니다. 이런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까요? 간수나 비료 같은 거 시비 같은 거 할 때 이제 여름철이나 이런 시간에는 이제 새벽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간수를 하고 비료를 줘야 되거든요. 왜요? 그 온도 상승과 이런 해서 고온 가습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시기에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알아서 줄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산불의 상처를 덮고 우리 땅을 푸르게 가꾸어 나갈 묘목들. 이 작은 새싹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산불 피해 이전에 산림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5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태적으로 안전한 완전히 이제 복구가 된 산림으로 돌아가려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산불로 저희가 오랫동안 지켜오고 그리고 가꿔온 산림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산림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순간의 화재로 인해 푸른 숲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무를 심는 데에만 꼬박 4년. 묘목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울창한 숲이 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강원도 대형 산불이 후 1년. 봄과 함께 희망이 싹트길 바랍니다. 산림 복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이 민둥산이 된 영역이 엄청 넓었지 않습니까? 나무만 그냥 단순히 심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오늘 또 알게 됐습니다. 네. 게다가 오늘 다녀온 곳은 이미 한 번의 산불 피해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네. 네. 또 그동안 애써서 가까운 숲이 또 다시 한번 화마를 입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허무하실까요? 네, 산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50년이고요. 네. 생태까지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산불이 발생하는 건 한순간인데요. 산불 조심, 산불 예방에 모두가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럴 때 문화생활이야 잠깐 참으면 그만이지만 식재료라든지 생필품은 꼭 사야 돼요. 그래서 장을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용석 씨는 주로 장 어디서 보세요? 저는 요즘에요. 그 대형마트 그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를 하면은 집까지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트에 가서 이렇게 물건들을 직접 보고 이렇게 장바구니 담아서 결제해서 이렇게 들고 오는 게 이제 습관화돼 있었는데 한 번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집까지 배송해주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씨는요? 맞아요. 저도 사실 온라인에서 이제 저는 최저가 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보면 장 보는 것도 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쇼핑몰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집밥 자주 먹는데 집에 고추장 떨어졌으니까 고추장 한 통.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감자 옹심이. 이것도 주문 완료. 아니, 고추장이 옹심이요? 윤지연 리포터 시작부터 뭐 하나 봤더니 말 그대로 폭풍 쇼핑 중입니다. 각종 건강식품에 요즘 꼭 필요한 손소독제와 고소한 참기름까지 차곡차곡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는 우리 지연 씨인데요. 아우, 지연 씨, 장 보는 건요, 이따 촬영 끝나고 나서 하자고요.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요, 정말이지 믿고 먹을 수 있는 저희 단골 쇼핑몰을 소개해드릴까 하거든요. 저만 알고 싶은 그런 지역 쇼핑몰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왕이면 다홍치마, 우리 지역 쇼핑몰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우리 지역의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믿을 수 있는 우리 먹거리, 우리 지역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원장님, 강원 지역 쇼핑몰이 어떤 쇼핑몰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강원 지역 쇼핑몰은 강원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로서 강원도에서 지난 이제 2007월에 이제 개설을 해서 그 진흥원에서 2008년 3월에 수탁을 받아 12년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역마다 각 지역의 농민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공공성을 띠는 여러 개의 지역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이제 12개씩은 쇼핑몰과 연계 운영하고 있고 650개 이제 기업 입점, 약 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국 규모의 이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강원 지역의 판매자들과 전국의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창구인 건데요. 코로나19 대비해서 매출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주 정도 같은 동년도를 비교한 결과 해당 매출이 3.5배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장보기가 생활화되면서 우리 지역 쇼핑몰의 주문량도 함께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최근 언택트 마케팅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고 온라인 쇼핑에 대한 비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 동기를 비교해 봤을 때 3.5배 정도 매출이 상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코로나 특판을 진행한 것도 요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다음 장소. 지금 뭐 하고 계신 걸까요? 홈페이지 주문 들어온 거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주문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주문이 좀 많이 온라인으로 들어올까요? 네, 지금까지 내 상점 주문에 5건 들어오고 오픈마켓 원주몰로 또 1건이 들어왔네요. 바로 우리 지역 쇼핑몰을 통해 직접 만든 건강식품들을 판매하는 조영희 사장님의 집입니다. 지역 쇼핑몰에 판매하시는 걸로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된다고 느끼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쇼핑몰로는 없어요. 더 잘 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프로폴리스나 벌 제품들이나 이 버섯 제품은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드시니까 더 찾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직거래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 업체들. 그나마 온라인 주문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오히려 조금 늘어서 네, 조금 좋은 점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원주시 유통협의회 그 단체인데 뭐 심사평가원이나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서울 같은데 직거래를 못해요. 직거래하는 비중이 그래도 우리 꽤 많거든요. 한 60% 차지하니까. 그걸 지금 못하니까 좀 힘들죠. 기약 없는 기다림에 쌓여만 가는 재고들. 모두가 힘든 요즘인데요. 이웃들을 위한 착한 소비로 함께 희망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향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아니, 제가 온라인으로 제품들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그래서 네네. 이곳에 직접 찾아왔는데 어떤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허브차하고 허브비누 이제 판매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허브향이 가득한 원주의 한 협동조합을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강원 지역의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손세정제가 요즘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매장에 거의 아무도 안 오세요. 네, 안 오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쪽은 거의 뭐 아주 완전 침체직이지만 온라인 쪽으로는 지금 세정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에서도 좀 주문을 해주시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들어오셔서 주문을 해주셔서 요즘 손세정제가 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럼 오프라인에서 힘든 걸 온라인으로 네, 극복하고 계시네요. 조금 구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봄 같지 않은 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오늘은 향긋한 봄내음 대신 싱그러운 허브 향기를 맡아봅니다. 뭐야, 색도 너무 예쁘고 향도 좋은데 이거 무슨 차인 거예요? 저희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요즘 이제 캐모마일 차라고 해요. 아유, 진짜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향이 납니다. 네. 캐모마일 차는 이제 물면증에도 좋지만 여성 건강에 특히 좋아요. 왜냐면 사과 향도 나지만 여성 이제 호르몬 쪽도 관련돼서 좋으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지만 특히 여성분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좋아하세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이 허브향처럼 다시 평화로운 시간들이 얼른 찾아오면 좋겠죠? 이거 잘 드시나요? 메이드 인 강원도가 확실한 거죠? 확실하죠. 원주죠. 메이드 인 원주 허브네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지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입점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원주다 보니까 서울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뭐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많은 것도 아니라서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데요. 저희가 또 수제예요. 그리고 허브 이야기 그러면 서울 가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더 많이 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다 직접 제조를 하고 그러니까 더 이제 좋은 로컬 푸드처럼 좋은 제품을 좋은 분들에게 좀 잘 나눠주기 위해서 입점한 것도 있습니다. 생산품이 창고에 쌓여있는 상황에서 존폐이기를 느끼는 지역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쇼핑몰에서 우리 지역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것,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될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닐까요? 자, 오늘 소개할 마지막 목적지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원주의 한 기름 공장인데요.
여기 굉장히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득 나는데 네.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제품은요, 이제 원주에서 또 강원도에서 생산된 참깨 들깨를 저희 그 참기름 들기름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봄이 되면 각종 나물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참기름과 들기름. 이곳 기름업체 역시 지역 쇼핑몰을 통해 입소문이 타면서 천천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는데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제품이 나오는 어떤 저희 같은 참기름 들기름은 지역 쇼핑몰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들이 홍보나 마케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거기 입점하게 됐습니다.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바로 가공하다 보니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는 제가 아버지 때부터 2대째 이 참기름 들기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4년 정도의 이제 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저온 납작을 해서 좀 수출도 하고 있고 급식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수를 잃지 말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드시는 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생각하셔서 드시고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시설을 드시면 지역에 있는 가공식품이라든가 공장도 더 활성화를 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코로나로 힘들지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부는 칼바람을 따뜻한 봄바람으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바로 착한 소비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우리 지역 쇼핑몰에서 희망 한 상자 지금 바로 주문해주세요.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분들, 어민분들,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얼마 전에 동해안 오징어도 있었고요, 평창 감자도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보내드린 이 우리 지역 쇼핑몰도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우리 이웃이 만든 이 먹거리들을 즐기면서 네네. 지금 어서 이 힘든 시기를 다 같이 극복해야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저도 집에 가면은 네네. 바로 이 강원도 우리 지역 쇼핑몰들을 좀 찾아보고 좋습니다. 쇼핑을 좀 해봐야겠어요. 네. 좋은 자세예요. 우리 지역의 네.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안전한 우리 먹거리, 우리 지역 쇼핑몰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1시간 동안 우리 박진영 리포터가 꾸며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오늘 정말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이 네네. 그 견지 낚시하는 홍천강을 다녀왔잖아요. 네네. 어서 하루빨리 날이 좋아져가지고 이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 여러분들도 꼭 견지에 낚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낚시는 낚시였고요. 네. 그동안 또 이렇게 노래도 많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러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노래 하나 부르셔야 될 것 같은데 물고기 낚시 다녀오셨으니까 물고기랑 관련된 노래 없습니까? 사실 하나 준비했어요. 좋습니다. 뭔가요? 우리 명수님은 들으시면 바로 아실 텐데. 네, 한번 불러주시죠. In einem Fäcklein helle, das schoss sie frei. 아시겠나요? 모르는 눈치인데요. 알죠. 뭡니까, 슈베르트의 송어를 불러주셨네요. 물고기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힘찬 물고기들처럼 예, 우리들도 어서 이렇게 힘차게 다들 일어나셔서 다들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네, 지난 10일과 11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됐던 사전투표에서 이 투표율이 26.7%를 기록하면서 이때까지의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기록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아주 희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 투표율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를 네. 하고 있죠. 네, 여기 더해서 내일 최초로 만 18세 유권자들도 함께 선거 전에 뛰어듭니다. 내일 꼭 그 마스크랑 주민등록증 잘 챙기셔서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선거 관계로 하루 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